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라고 하고요. 저는 애플 쿠팡 토스 같은 혁신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경험이 있는 프로덕트 오너였고 현재는 리더십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리더십 코치로 포티파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피플 리더십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저 사람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움직일까를 정말 잘 파악해야 돼요. 프로덕트 오너는 피플 리더가 돼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직군일 수도 있는 게 프로덕트 오너예요. 근데 다만 이 프로덕트 오너가 이제 미니 CEO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CEO는 그 팀에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하나하나 이제 강점을 모아서 정말 200점짜리 팀을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팀이 생각하는 제품의 방향성대로 차근차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팀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서버 엔지니어, 프론트엔드 이런 여러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 분석가들을 한 방향으로 보게끔 해야 하는 것. 사람들이 다 개성이 강하잖아요. 한 방향을 보게 만드는 그 기술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게 피플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이 산을 쳐다봤을 때 저 산을 쳐다보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커리어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내적 동기와 스토리텔링이 되는지를 진짜 이것도 프로덕트 마켓 핏처럼 찾아내야 돼요. 저 사람은 이게 굉장히 갈급하네. 예를 들면 성장에 되게 목말라 있어. 그러면 저 산으로 가는 것보다 이 산으로 가는 게 왜 너의 성장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지를 또 막 스토리텔링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커리어의 한 획을 긋는 제품을 만드는 게 꿈이야. 그럼 저 산보다 이 산이 왜 더 커리어의 획을 긋는 제품으로 가는 길인지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 산으로 가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이제 탑다운을 내리다가는 초기에는 같이 갈 수 있죠. 뭐 카리스마 쩌네 이렇게 해서 무서우니까 막 하고, 그런 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대업을 이루려면 정말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일 때 원기욕이 모여서 빡 터지는 거거든요. 내적 동기 그리고 외적 동기, 이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잘 밸런스를 이루도록 프로덕트 오너는 미니 CEO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내적 동기가 뭐냐면 정말 순수히 재미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또는 저 미션이 내 인생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뭐 떠밀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제 발화하는 그런 동기를 내적 동기라고 하고, 외적 동기는 이런 거예요. 보상, 승진, 주로 이제 금전적인 것들, 명예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세속적으로 따지는 그런 기준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외적 동기인데, 무조건 내적 동기만 좋고 외적 동기가 나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막 열정페이해라, 이 미션 얼마나 좋냐, 네가 꿈꾸는 세상 나랑 함께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같이 가야지 조화롭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줘, 근데 네가 그리던 세상을 나랑 만들자 하면 그건 사실은 착취죠. 그래서 이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잘 밸런스를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그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는 게 바로 프로덕트 오너의 역할이에요. 이걸 전사 차원에서 확대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CEO의 역할이에요. CEO가 어떤 전문 지식을 막 가지고 너무 똑똑하고 막 그런다고 한들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이면 그건 말짱꽝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재미있는 팩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대 형성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실행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합의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라도 그냥 빨리 총알처럼 뛰어야 된다,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감대 형성에 진짜 빡세게 시간을 써서 원 팀, 원 스피릿을 만들어 놓고 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행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단축돼서 엔드 투 엔드 시간은 더 줄어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가장 관건이에요. 공감대 형성이 엄청 초기에 빡세게 해. 탁탁탁탁 쳤을 때 다 비슷한 단어를 외치고 비슷한 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있어. 똑같은 원 메시지가 나와. 그리고 나서 뛰지 말라고 해도 전속력으로 뛴단 말이에요. 그때 엔드 투 엔드 시간을 재보잖아요. 기획부터 출시까지. 이게 훨씬 짧아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은 그냥 머스트예요.
억지로 막 멱살 잡고 누가 막 카리스마 부려가지고 막 공감 안 된 거 막 시키잖아요. 결국은 그거 망해요. 지금 회사로 돌아가서 물어보세요. 팀원들한테. 분명히 다 다른 얘기 하고 있을걸요. 동상이몽. 그런 동상이몽 속에 나온 산출물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가설 검증 했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지표가 뭐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지표가 뭐야? 이게 원 메시지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 문제 해결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야. 회사 차원에서 또는 고객 차원에서. 거기에 온라인된 메시지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전속력으로.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지금 회사에서 그거 웨이마크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웨이마크 검사 결과지를 보면 공감력이 거의 이제 1으로 표시되거든요. 점으로 나와요. 그렇게까지 공감력이 없다고 나올 줄은 몰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대문자 티. 근데 이런 사람도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원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인간을 제 제품으로 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전 너무 궁금해요, 사람들이. 같은 인풋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 다른 아웃풋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내가 같은 메시지를 던졌어. 톤 앤 매너로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근데 그게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나오면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흥미롭고, 도대체 저 사람들마다의 블랙박스에는 어떤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이 있길래 저렇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품을 다룰 때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게, 리더가 됐을 때는 사람과 그 조직의 핏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 알고리즘, 블랙박스를 해체하는 과정이었어요. 인간 자체의 어떤 애정을 느끼고 무한한 어떤 순수한 사랑을 주고 싶고 이런 게 저는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유효한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해체해서 내가 전달하는, 누군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왜곡됨 없이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그 마음의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그런 작업? 저는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저는 그 과정상에서 가끔은 이제 좋은 리더라는 소리도 듣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문제나 내가 해결하고 싶은 굉장히 챌린징한 태스크, 과업이라고 보면 훨씬 더 공감력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비로소 내가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감력을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쓰시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공감력 쩌는 인간이 돼야지, 뭐 F가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거 몰입해서 하시면 돼요. 창업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판단을 내려요. 한두 달 정도 겪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돼, 안 돼, 이렇게 빠르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 탈락된 CEO나 창업자의 눈밖에 난 한무더기의 그런 분들 중에는 주옥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잘못 보는 게 10%일지라도 그 10%에서 진짜 주옥 같은 인재가 나가면 전사 차원의 임팩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뭐 리더나 동료들로부터 저 사람이랑 일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이거 못해요, 같이 일하기 싫어요, 이런 인풋들이 들어와도 제가 직접 겪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요. 그럼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직접 같이 몸 부대껴서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내 팀의 구성원이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문가 집단의 리더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더가 그 전문가 집단을 저한테 맡기면서 여기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빨간 펜을 엄청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저항감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 저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 한 명 한 명을 좀 만나봤어요. 이분들이 이제 제가 좀 무서우니까 떠듬떠듬 말하는데, 그 떠듬떠듬을 들어보면
너무 올바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유효한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출시를 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유효한 가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막 지표 매출 손익 해서 고객 중심 마인드를 잃어버리거나 거기 압도돼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강점들을 다 잃어버리는 뭔가 이제 허들들이 환경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살 걷어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못한다고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엄청 날아오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면은 큰 과오를 범하기 십상이겠다. 그리고 역량이 뿜뿜하지 못하는 데는 그 사람 자체에서 원인을 뒤지는 게 먼저긴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 역량과 잠재력을 폭발하지 못했지? 이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소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강점이 어사인된 잡이랑 잘 맞나? 그리고 저 사람의 동료들이 이 사람이 가진 보완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료들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막 정해진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임원급들에 대해서는 온보딩 기간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주고 그리고 먼슬리 골을 세워서 하나씩 뽀개서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이 턴어라운드 되기를 바라는 리더의 진정성을 담은 다큐멘테이션이랑 거기에 같이 합의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랑 핏이 맞지 않으니 떠나주세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의 그런 리커버리 플랜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는 네가 리더로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날아오를 환경을 세팅을 해줬고 좌합 어사인을 했는지부터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내적 동기를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건드려서 그거를 잡이랑 이었고 그 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조력자들 사이에 두었나? 거기서부터 3개월, 6개월을 재야 되는 거죠. 합의하에. 그 정도면은 서로 너무 더 악유할 여지 없이 멋지게 프로페셔널하게 빠이빠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더의 자원은 유한하고 값비싼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라면 내 시간을 진짜 아끼고 값진 데만 써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모든 구성원한테 n분의 1로 내 에너지를 쏟는 게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이고 값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을 할지 그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런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조금만 밀어줬을 때 10배로 자라나는 구성원한테 더 쏟을지 뭘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모두에게 이쁨을 받고 존경을 받고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결국은 구성원들을 따르냐면 성과를 만들어내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리더한테 많은 구성원은 따라와요. 좋은 리더는 그렇게 나한테 티타임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고 뭐 좋은 말을 하고 맛있는 밥을 사주고 회식 비싼 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고 유의미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리더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말썽꾸러기들도 뭐야 저 리더 옆에 있으면 재미있는 일을 하고 과정은 고되지만 뭔가 되게 재미있는 산출물과 결과 임팩트가 나오네? 그럼 그 말썽꾸러기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작전을 취하셔야 됩니다.